그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지난 영상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옆에 참들어 계신 삼의사 미역에 대해서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영원히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치욕을 당하거나 사멸되어 간다고 합니다. 광복이 되자 환국하신 김구 선생님은 일제를 처단하고 그들에게 희생당하신 후 일제 땅에 아무렇게나 묻혀있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의 유해를 1946년 제일 먼저 고국으로 모셔오면서 지금의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모셔와 함께 안장하려고 하였으나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안이사님 묘역은 아직까지도 감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 진사의 큰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생의 집안은 해주 지방에서는 수천석을 하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안태훈 진사는 고려말 학자였던 안향의 후손으로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여 진사라고 불렸으며 개혁과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데 앞장섰고 특히 갑신정변과 관련된 인물들과도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실패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새로운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황해도 지역의 동학군을 토벌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어 활동하던 중에는 동학에 관여되어 피신을 하던 김구 선생을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이 부유했기에 안진사의 사랑채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묵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포수들도 있어서 어린 시절 포수들에게 사격을 배운 안의사가 후일 이등방문을 처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진남포에서 삼흥학교, 도내학교 등 유경사업에 힘쓰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조선의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함을 느껴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동호회라는 의병 독립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던 중에 1909년 이등방문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 조도선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였고 결국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등방문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셔서 32세 젊은 나이에 순국하시는데요. 선생은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등방문을 처단한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셨고 한치의 비굴함이나 꿀림이 없이 그 기계가 당당하셔서 일제의 간수들마저도 선생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상황 하에 있었지만 안중근은 체포 직후부터 일관성 있게 저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주변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저격 4일 후인 10월 30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을 처음으로 신문한 것은 일본인 검찰관 미조구치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왜 적시하는가? 내가 그를 죽인 이유는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오조약과 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죄, 조선의 철도와 광산, 산림을 약탈한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는 거짓을 퍼뜨린 죄,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미주구 제10문에 안중근은 15가지의 저격 동기를 제시했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했소.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위해서도 한 일이요. 내 말을 일본 천황에게도 전해주시오. 김구 선생님에게는 훌륭하신 어머니인 광락은 여사가 계셨다면 안이사에게는 조마리아 여사가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에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니 일제에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또한 목숨을 구걸하는 항소를 하지 마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효도이다.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 무오년 무자월, 임신일 김효시인 사주로서 시지에서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사주인데요. 사주명리학의 고전인 적천수에서는 임수는 강중지덕하며 주류불체하며 두루두루 흘러서 막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수가 자월에 생하여 겁재의 기운이 정신적으로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일지에서는 신금에서 생해주는 기운으로 득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 양옆에 있는 관살의 기운이 3개나 있어서 결국 이러한 기운들이 선생의 강한 성정을 만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일제히에 희생당하신 지 110주년이 되었음에도 선생의 유해는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이국 땅에서 잠들어 계시는데요. 이후 선생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슬픈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비국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잡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0년 8월 10일 서울 원효로 지금의 효창공원 근처에서 출생하였으며 1932년 1월 8일 일본 동경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돌아가던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의연한 기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도 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며 늠름한 기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31세의 이봉창을 만난 그때 난 지금도 눈물이 벅차올랐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간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자 상하이에 왔습니다. 저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시죠. 잡아라 잡아! 죄 없는 사람들은 놔줘라. 진짜 범인은 나다. 사큰 어딜 감히 천황폐하한테. 어서 잡아! 나는 일왕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뿐이다. 어서 나를 잡아가라. 그날의 일은 우리 국민의 독립의지를 일깨울 뿐 아니라 당시 팽배했던 중국 내 반한 감정마저 불식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이봉창 의사는 결국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유해는 우라와 형무소 묘지에 매장되었는데요. 1946년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이곳 효창공원 묘역에 안장되십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고인의 뜻이었을까요? 선생께서 묻히신 이곳은 출생하신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결국 고향 땅 뒷동산에 묻혀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의사님의 사주는 경자년 갑신월 을묘일 정해시로서 년과 월의 천을기운을 깔고 있으며 일지에는 일관과 같은 기운을 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적천수에서 을목은 유연하지만 생존 능력이 뛰어나며 계절을 떠나 천간에 갑이나 병 정화가 있으면 그 재주와 친화력은 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음이 양을 대적해서 이길 것 같으면 반드시 대적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이봉창 의사의 기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였으며 처음에는 농민 계몽운동 등 일제에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자 스승 성주록을 통해 영향을 받고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30년 3월 장부 출과 불생환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는데요.
당시 선생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둔 상태였으며 아들에게도 투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군들이 전승 축하 기념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서 행사에 참여했던 중요 인물들을 처단하였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25 청년 윤봉길은 조국을 위해 희생을 결심했다.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제 시계와 바꾸시죠. 윤군,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진정 나라를 위해 죽을 자리로다. 자, 지금부터 천황폐하의 생신 축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 물통 폭탄을 받아라. 미라! 25세의 나이로 순국한 윤봉길 의사. 미주 한인신문인 신한민보는 그의 의고를 높게 기리는 기사를 실었으며 소식을 접한 중국의 실권자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이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독립의 열망을 치하하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자유를 위해 몸바친 순국열사들. 나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조국 독립을 온 힘으로 이뤄내고자 한다. 폭발의 위력으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다가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선생은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일제는 선생의 유해를 일본인들이 다니는 계단 밑에 암장을 해서 13년 동안이나 밟고 지나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선생을 밟고 올라간 일본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일본인 전몰자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던 곳으로 일제의 그 의도가 더욱 악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주는 무신년 무오월 정미일 계묘시로서 정화일간이 월지와 일지 시지에서 기운을 얻고 있는 형국인데요. 정화는 적천수에서 유중하나 내성 소용하다고 하여 부드러운 듯 하지만 안으로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모하면 가을 겨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운이 결국 윤봉길 의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896년 1월 19일) 천북 부안에서 출생하신 백정기 의사님은 다른 두 분의 의사와는 달리 처음부터 무정부주의자인 아나키스트 계열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나키스트 계열로는 일본에서 활약하셨던 박렬 선생이 있으며 후일 이분이 일제에 의해 방치된 삼이사의 유해를 찾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날 백정기 의사님도 홍코우 공원에 같은 목적으로 잠입을 시도하였으나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실패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33년 상해에서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살해하려고
백정기, 원심창, 이강원 세 분께서는 계획을 세웠으나 밀정의 신고로 체포되어 수감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백정기, 원심창 두 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백정기 의사는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복역 중 심한 고문을 받고 옥살을 하십니다. 이강원 열사는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이 박렬 선생님과 함께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백정기 의사님의 사주는 병신년 기축월 신미일주로 신금일가는 적천수에 이르기를 행랑지추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은 성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아나키스트로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생님의 삶을 보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세 분께서 잠들어 계신 이곳은 같은 공간이지만 옆에 계신 김구 선생님과 조금 다른 풍수적 감결을 보여주는데요. 김구 선생님 묘역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효창공원 자체로 내려온 큰 용맥은 같으나 김구 선생님은 술 거래령으로 입수하는 형국으로 건좌 선양을 하고 있어서 향의 기람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곳은 내령이 임자룡으로 입수하고 향은 임좌 병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형이 많이 훼손되고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당국의 형세를 알기는 어려우나 내당의 기운이 우선수이고 수구가 동남방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면 지금의 용맥은 임자 장생룡으로 강한 기운은 있으나 향이 병호방을 향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풍수의 고전인 지리오결에서는 당국의 형세에서 임좌 병향이나 좌좌 우향은 피하라고 되어 있으며 내당과 외당의 기운이 다른 경우 묘역에는 흉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당의 기운이 좌선수이고 외당도 좌선이라고 볼 경우 당국의 형세에서 수구는 서남방인 정미나 곤신으로 나갈 것이며 내룡인 임자룡은 관대룡으로 힘이 있는 용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의 기람은 수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구가 정미로 가는 경우 임자 병향이나 좌좌우향은 자왕향으로 좋은 기운이 얻어진다고 보이나 수구가 곤신으로 빠진다면 지금의 향은 피하라고 지리오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학비재한 풍수적 식견으로 김구 선생님과 삼이사께서 잠들어 계신 이곳을 평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광복을 위해 젊음과 가족까지 희생하신 분들께서 영면에 계신 효천공원은 풍수적 소견을 떠나 양명한 기운이 가득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분들 묘역을 지나면서 이분들의 업적을 추앙하고 기억하기에 절대 외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후손들이 편안히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공간임을 알기에 발길을 돌리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념을 하게 되네요. 한번 시간들 내셔서 다녀오시는 건 어떠신지요? 따뜻한 봄 기운을 가득 얻고 가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기운이 납니다.